당진에 들어설 충남 교직원 수련원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규모로 건립될 전망입니다. 지역에서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국립의대 설립 계획이 빠졌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결정만 있으면 충남도는 즉시 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태안군을 찾은 방문객이 1,77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객의 22%가 1박 이상 숙박을 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태안군은 올해 관광객 2천만 명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 교직원들이 숙박을 하며 교육을 받고 휴식도 취하는 시설이 당진에 조성되는데요. 그런데 규모가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뭔지, 앞으로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2년 연속 충남 지역 내비게이션 검색량 1위에 오른 당진 삽교 관광지. 연간 방문객이 500만 명에 달하는 이곳에 교직원 수련원이 들어섭니다. 시설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농경지 바로 건너에 삽교 관광지의 상징인 대관람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유치 경쟁에서 교직원이 몰린 천안 아산과 가깝다는 점 등을 내세워 태안군을 따돌렸고 3년 전 수련원 조성사업 주체인 충남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엔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돼 올해 문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개원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규모까지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축구장 한 개 크기에서 절반 크기로 하루 최대 수용 인원은 270여 명에서 180여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사업비도 307억 원에서 182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과 지역사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컨벤션 센터 같은 그 어떤 시설이 없어요.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 원안대로 해달라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든 걸까? 충남교육청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밟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모를 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면 2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해당돼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과가 안 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올해 말 첫 삽을 떠 오는 2026년 5월 개관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규모를 축소할 바엔 아예 짓지 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다른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규모가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작은 시설이 약 10,000평의 부지에 설립이 된다는 것은 애초에 이거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반한다. 업무 협약대로 이행을 하든가 아니면은 취소를 하든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충남교육청은 부지 전체를 활용한 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지만 당진시의회가 행정적 제동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지역사회의 반발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에 국립의대 설립 계획이 빠져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실공원장 회의에서 증원된 의대 인력이 지역 의료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국립대 설립이 절실하지만 이번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지 확보 등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의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충남 국립의대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안군이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태안을 찾은 방문객이 1,77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을 제외하면 매달 100만 명 이상이 꾸준히 태안을 다녀가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태안군은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방문객 가운데 22%가 1박 이상 숙박을 했으며 2개 카드사 기준 총 지출액은 5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비게이션 기준 인기 관광지는 꽃지와 말리포 해수욕장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안군은 올해 해양치유센터 등이 조성되면 관광객이 2천만 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3월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주변 유해 환경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충남도 김경호 민생사법경찰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특별 단속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충청남도는 3월 새학기에 앞서 초중고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업소 등을 중심으로 식품위생 및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2월 14일부터 29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네, 주로 어떤 부분들이 점검이 되고 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네, 식품안전 분야 주요 점검 단속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 제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립 판매 시설의 위생 관리 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 방조,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부착 여부 등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진행합니다. 충청남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증거물품 및 사진 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입니다. 특히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 업소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분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새학기 개학 시기에 학교 주변의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특별 점검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앞서 관련 업소는 자율적으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민생사법경찰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예고했는데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지난 2020년에도 있었죠. 당시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서 의료 공백이 매우 컸습니다.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수술실, 또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의 정면 충돌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당장 오는 15일 걸기대회가 예정대로 열리면 병원들의 진료 단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지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산의 한 도로, 2명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빠르게 진행해오는 차량들로 인해 도로 중간에 멈춰서는데요. 잠시 뒤 버스가 속도를 줄여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2차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기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를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논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뛰어들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멈추고 이쪽 저쪽 반드시 살핀 후에 지나간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당진의 한 골목길,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하다 지나가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누구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설 명절 기간 충남에서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가 7,2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올해 설 명절 기간 112 신고 건수는 모두 7,2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모두 125건으로 지난해보다 3.5% 줄었고 스토킹 신고는 5건 발생해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교통사고는 모두 46건 발생해 지난해보다 39% 줄었고 부상자는 75명 발생해 지난해보다 45% 감소했습니다.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홍성군이 지역 현안을 각 정당의 총선 공약으로 건의했습니다. 홍성군이 건의한 사업은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과 신창역과 홍성역 간 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사업 등 15건입니다. 홍성군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던 사업들을 발굴해 건의한 만큼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당진시가 지역 경로당 325곳을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당진시는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부담된다며 그동안 대한노인의 당진시 지회에 위탁해 화재보험에만 가입했습니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기존 1억 원이었던 대인 보상 한도는 2억 원으로 군의 치료비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서산시 겨울 테마파크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폐장했습니다. 테마파크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연장해 52일 동안 운영됐으며 이 기간 1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옆에 위치한 테마파크는 스케이트장과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 눈 놀이터 등이 조성돼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여름과 겨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테마파크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2월 중순부터 4주 동안 소규모 마을 상수도의 수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대상은 상수도 176곳으로 검사 항목은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 등 16개 항목입니다. 청양군은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후속 조치와 함께 마시는 물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법률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은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관은 변호사 10명과 세무사 5명으로 구성됩니다. 방문 상담은 사전에 전화 신청한 후 매주 월요일 오후에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상담은 충남도 누리집에 접속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은 충남도청 본관 6층 청문회실에 설치돼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